오늘 하루 한 뉴스를 헬마우스만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헬로우 키워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이슈를 한 큐에 정리하는 헬로 키워드 헬마우스고요. 지금 이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원인을 좀 하나씩 캐 나가다 보니까 네. 이 흉악한 단어들이 연달아서 튀어나옵니다. 흉악한 단어. 그렇습니다. 뭡니까? 뭐 하청, 재하청 이런 거야 요즘은 뭐 이제 흔하게 듣는 단어들이지만 예. 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조직 폭력배의 조직 폭력배. 이권 개입 가능성 이런 것까지 나오니까 예. 지금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해서 끔찍한 사고로 참사로 연결되게 됐는지 예. 그런 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 불법 하도급입니다. 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에 규모가 굉장히 큰 이 대단위의 토목 공사이기 때문에 네. 웬만한 규모의 건설 회사는 이걸 이제 그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소위 이제 학동구역 예. 광주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국내의 굴지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맡아서 지금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굴지의 회사가 총괄하고 있으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시행사를 정하는 건데 네. 그래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이제 공사를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이 따내가지고 예. 자격을 갖춘 하청업체들한테 이제 일감을 나눠주고 그 공사 시행을 이제 총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 근데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원래 지어져 있던 그 건축물들을 철거하는 공사를 어디에 맡겼냐면 한솔기업이라는 업체에다가 이제 하청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계약상 이제 한 번 하청을 받았기 때문에 한솔기업이 그 철거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한솔기업이 재하청을 준 겁니다. 또 재하청입니다. 밑으로 한 번 더 내린 겁니다. 예. 한솔기업이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떼고 예. 나머지를 가지고 지역 건설사인 이제 백솔건설이라는 철거 업체에다가 재하도급을 줬고요. 예.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전형적인 불법 하도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일 업종을 하는 건설사는 예. 그 일부 업무를 쪼개가지고 하도급을 다시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 위반 사항이고요. 예. 게다가 보니까 이 백솔건설이라는 지역 건설사 자체가 이 생긴 지가 제대로 이 면허를 취득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업체입니다. 예. 이걸 해체 공사를 할 수 있는 해체 공사업 신규 면허를 지난해 3월에 취득을 해가지고 예. 처음으로 따낸 사업이 이 광주 재건축 단지 사업입니다. 그랬군요. 완전 초짜 기업이었던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성면 해체 면허 같은 경우는 네.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가지고 진행했을 정도니까 예. 이게 지금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냥 불법 덩어리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하청에 재하청이 이루어지니까 공사 예정 가격 원래 책정돼 있는 가격의 이 단가 자체가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경찰의 수사 내용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단가를 한 23만 원, 4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었는데 예. 재하청까지 가니까 4만 원 수준으로 가더라.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날림 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기를 단축을 시켜야 되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재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날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원래 철거 공사 계획에는 5층부터 걷어내고 그다음에 4층 걷어내고 3층 걷어내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기로 구청에다 신고를 해놓고 예. 막상 공사를 할 때는 보니까 1층, 2층부터 아래부터 걷어내는 예.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사달이 나게 된 거고요. 예. 결국에는 이 사안 자체가 불법 하도급에다가 단가 후려치기에다가 초보 업체 날림 공사 이게 다 버무려져 있는 문제더라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은 뭐냐면 예. 재건축 조합 측에서 별도로 현대산업하고는 별도로 다원 ENC라는 회사에다가 성면 제거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요건 별도예요? 성면 제거는 별도로 또 발주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 공사 일부죠. 예. 그 부문을 맡겼는데 이 다원 ENC 역시 재하도급을 해가지고 그걸 어디다 맡겼느냐? 아까 문제 백솔건설한테 맡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축으로 하도급을 줬는데 결국 백솔건설이라는 재하청 업체로 모여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회사 같은 이 한솔기업과 다원기업이 결국에는 같은 회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조합 측에서는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이런 문제를 몰랐다. 우리는 결과만 바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좀 구조가 이상해요. 이거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키워드가 철거왕입니다. 철거왕. 철거왕. 야, 참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자, 다원 ENC라는 기업이 예. 철거왕이라고 불렸던 이모 씨가 설립한 다원그룹의 계열사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자, 다원그룹은 뭐냐? 다원그룹의 전신이 철거 용역 전문 업체로 2000년대 초반까지 악명을 떨쳤던 옛 다원건설이라는 기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다원건설의 전신이 어디냐? 90년대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철거 용역으로 악명을 떨쳤던 예. 조직폭력과 연계해가지고 기업화를 이룬 철거 용역의 대표 케이스로 꼽히는 적준개발용역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철거왕도 역사가 있네,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용역 깡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넓게 보면. 예. 자, 다원건설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적준 그 용역 시절에 예. 1994년 이후로 끔찍한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철거 용역 이 전국 전체 수주의 80% 이상을 독식했다. 예.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철거의 천하 통일을 이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그 수법이 굉장히 잔혹한 걸로 유명했습니다. 아. 일명 너구리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예. 뭐 이제 철거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으면 예. 그 아래에다가 해산시키기 위해서 폐타이어, 뭐 이불 이런 거를 모아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예. 철거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만드는 이 작전을 썼는데 그러다가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이 추락사를 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철거 과정에서 임산부를 폭행하거나 철거민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을 하거나 예. 이런 사례들이 1998년에 인권 단체들이 펴냈던 다원건설 철거범죄 보고서라는 예.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천하 통일을 했다는 게 네. 어떤 조직폭력배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철거민들을 탄압했다라는 결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회장님으로 불리면서 네. 다원건설과 다원그룹을 성장시킨 게 적준 용역의 행동대장 출신. 이모 씨다. 지금의 이모 회장이다. 이런 거고요. 네. 이 사람이 철거왕이라고 불리는 그 별칭도 그래서 영광의 이름이 아니고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이 끔찍한 이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2013년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1천억 원대 횡령, 배임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여러 범죄 사건들로 인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5년형을 최종 선고받고 이제 복역을 하기도 했는데 예. 이때 뇌물수수 혐의로 같이 걸려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장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뭐 정관계가 또 수상하네. 이게 어떤 로비의 사정권에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계가 얽히는 과정에 누가 있냐면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케였던 예. 서향희 변호사가 연계돼 있다라는 거를 뉴스타파가 폭로하기도 했던 예. 굉장히 전 관계에 거쳐서 로비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철거왕이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이모 씨가 이후에 이제 자회사를 쪼개가지고 예. 전국 각지의 재개발 철거 공사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제 그 단초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광주 이번 사태 이 얽혀 있는 사연이 이렇게 복잡하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자, 이런 연결 때문에 수사 당국이 조폭 뭐 연계 여기까지 나오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게 이제 철거 문제라는 거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소위 이제 난소공 시대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 그렇죠. 용역 깡패와의 역사인데요. 예. 여기도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 조폭이 나옵니다. 음. 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지금 수사를 해나가다 보니까 네. 재개발 사업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폭 출신 인사인 A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예. 이게 지금 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예. A 씨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경찰의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고요. 예. 그래서 2007년에 재개발, 재건축 용역이나 이제 대행업을 하는 M사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에 예. 자신이 직접 이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직폭력배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아내한테 맡겨가지고 이 업체가 이 관련 사업들을 진행할 때 예. 일종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한다, 출입문 역할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개발 사업 전반을 장악한 이후에 A 씨를 거치지 않으면 재개발 공사에서 수주를 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를 중간에 이문을 떼먹는 이런 소위 이제 용역 업체들이 워낙에 좀 난립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 그야말로 온갖 파리들이 꼬이는 구조로 돼 있고 네. 몇 명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안 끝난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예. 워낙에 이권이
복잡한 사업들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을 이익을 위해서 처리해야 하는 이 아이고. 경우들이 생긴다. 예. 이 사람들 용어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에는 용역 깡패들, 조직 폭력배들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이 문제를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찰이 좀 제대로 단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고, 물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업체들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뿐이지 우리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직접 개입되어 있는지는 잘 모른다. 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경찰이 밝혀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지켜보겠습니다. 헬마우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